안녕하세요. 오늘 6강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목이 굉장히 긴데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관리 지원 업무 쪽에서 생기는 기록은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게 한 파트고, 두 번째는 이메일로 주고받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기록으로 관리해야 되나?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홈페이지에 여러 글들을 올리거나 자료를 올리기도 하는데 이게 기록일까? 기록이라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딱 떨어지는 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최선의 방법으로 한번 기록으로 판단이 된다면 이렇게 한번 관리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안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관리 지원 업무 기록 관리하기인데요. 우리가 지난 앞에 뭐 3강, 4강, 5강을 하면서는 주로 큰 덩어리로 단체들이 고유하게 그 업무를 하면서 만들게 된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봤거든요. 근데 어느 단체나 그 단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기본 업무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어떤 데서 뭐 일상 업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희 기록관리 쪽에서 공공기록에서는 공통 업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반 회사 같은 데서는 지원 업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 류예요. 근데 그런 업무들은 단체가 크든 작든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고민을 하다가 일단 관리 및 지원 업무 뭐 이런 식으로 관리 지원 업무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이 관리 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어떤 종류가 있나,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록들은 뭐 유형이 그래도 거의 좀 정해져 있고, 기록으로 보존해야 된다면 보존해야 되는 이유도 좀 많이 정해져 있는 편이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게 좋은지 한번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자원을 관리하고 고유 업무를 지원해주는 유형의 업무들을 관리 지원 업무를 한번 정의를 해보았고, 이 표에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대기능 6번 일반 행정이라고 하기에 저희가 2강 때 단체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이렇게 해본 다음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한때 6번째 일반 행정이라고 저희가 분류해 놓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그 카테고리에 이제 이런 업무들을 분류해서 넣을 수 있을 텐데, 뭐 중기능으로 한 5가지 한번 나눠봤거든요. 근데 이런 분류들은 글쎄요, 뭐 중기능 정도까지 공통으로 가도 돼요. 공통으로 가도 되고, 소기능 단에서 훨씬 더 좀 세분화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조직의 규모에 따라 활동가 수가 많고 관리해야 될 자산도 많고, 그 총무일로 행사라든지 뭐 회의가 되게 많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고, 단체가 아주 작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 소기능까지 나누기도 좀 그렇고 중기능까지 나눠놓고 그 밑에 바로 기록물 처리 와야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용적으로 보면 사무 운영에 관련된 거, 그 밑에 뭐 정보관리나 문서 혹은 기록관리, 시설관리 이런 걸 넣어봤고, 인사관리 밑에 인사관리 좀 이상하죠. 소기능의 인사관리 뭐 이런 활동가 관리 또는 자원봉사자 관리 뭐 이런 관리로 보시면 되겠고, 근태관리, 부서관리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재정 쪽에 예산이나 회계 관리하는데요. 그다음에 총무 밑에 회의관리, 기획경영, 법무나 계약 업무, 조직관리 밑에 회의체 운영, 회원관리. 사실 법무 같은 경우도 따로 떨어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법무가 뭐 일반 행정이 아니라 고유한 업무일 수도 있죠. 어떤 단체의 경우에는 주로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단체들, 그게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행정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단체가 지향하는 그 목표나 고유 업무로 설정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가장 보편적인 경우에 이런 그 중기능들이 있을 수 있고 소기능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업무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기록의 특징은, 이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한다 딱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또는 반기별로 이렇게 실행되는 업무들이에요. 또 월별로. 우리가 뭐 예산 같은 거 짜는 건 1년 단위로 하지만 집행하면서 뭐 정산하고 마감하는 건 월 단위로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그 각각의 업무마다의 작은 종류 일은 있는데 끊임없이 지속되는 업무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록이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예전에는 카드류 꽤 있었을 거예요. 회원들이 들어올 때 회원 카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 업무를 할 때 활동가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일반 회사가 하듯이 인사 카드 같은 거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뭐 자산이 있을 때도 자산 카드별로 관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카드류라든지 또는 어떤 업무를 실행했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대장류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한 주씩 쭉 그런 뭐 어떤 문서를 발행했다든가 열람을 했다든가 하는 기록, 또는 뭐 도서를 빌려줬다든가 배운 기록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쭉 한 줄씩 기입하는 식의 대장류 이런 기록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카드나 대장류 중에는 상당 부분은 계속 거기에 몸을 기입을 해야 돼서 비치류로 이렇게 업무 담당자가 계속 끼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록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 딱 끝나서 편철을 해가지고 어딘가에 딱 보관할 수 있으면 되는 그런 류라기보다는 뭐 언제든 필요하면 또 꺼내서 그 내용도 보고 거기에 또 추가로 기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 2년 지나다 보면 약간 이렇게 막 너덜너덜해지기도 하고 또 뭐 중간에 누가 쑥 빼갈 수도 있고 오래되다 보면 손을 탈 수도 있고 뭐 그런 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카드류나 대장류였던 게 단체마다 이제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쓰신다든지 회계 관리 프로그램을 쓰신다든지 하면서 점차 이렇게 DB 형태로 이제 바뀌어져서 축적되고 관리되는 경향이 또 존재한다. 그래서 옛날 거는 종이로 되어 있는데 최근 것들은 DB로 존재하기도 하고 좀 이게 복잡하게 막 섞여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법인 관리와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관리된 기록도 있다. 이건 분명히 좀 인지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죠. 뭔가 우리 빌딩 계약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들어갔는데 임대차 관련된 계약서 이런 것도 가끔은 어디에 뒀는지 몰라가지고 찾기도 하고 그런 곤란을 겪으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뭔가 이제 법인이 이렇게 운영을 정상화하고 잘 해나가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으로 꼭 잘 관리해야 될 기록들을 미리 좀 구분해서 안전한 곳에 좀 두기도 하고, 그 위치를 꼭 알아야 될 사람들은 잘 위치 공유를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방법을 그럼 보면 장부 형태로 뭔가 이렇게 장부에 계속 뭔가를 기입하는 경우는 앞으로 돌아가서 뭘 하진 않고 계속 밑으로 누적해서 이렇게 쌓아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 의도적으로 관리하시면 되죠. 연도 말이나 회계연도 말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단위에 딱 끊어서 현재 것까지 묶어가지고 편찬해서 기록으로 따로 관리하고 또 새로운 장부에다가 기입하기 시작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근데 회원 정보라든지 활동가 정보 같은 그런 내용들은 뭔가 계속 추가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료라는 게 없어요. 그 활동가도 단체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 부서에서 이런 프로젝트 하다가 또 다른 부서를 원해서 다른 부서로 가서 일하기도 하다가 또 어디 파견을 나가기도 하다가 뭐 이렇게 계속 변화되는데, 인사관리를 꼼꼼히 하게 된다면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만약에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그런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되는 것이지, 단체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그 카드를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이제 나갔다가 또 몇 년 뒤에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럼 또 그걸 또 꺼내서 또 거기다 기입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제 한두 끝도 없이 복잡해지니까 그럴 필요 없이 일단은 이런 데이터나 정보가 카드로 있는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오래된 경우는 너덜너덜해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여하이 카피본을 잘 만들기도 하고 그걸 이제 훼손되지 않게 잘 평소에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B에 놓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게 DB가 언제든지 확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컴퓨터 시스템은 데이터가 갑자기 모든 게 다 없어질 것에 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일정한 시점별로 현재의 활동가 정보들을 뭐 카드 형태가 됐든 아니면 내부에 이제 보고서 포맷으로 출력본을 하나씩 떠놓든지 아니면 PDF 파일로 이렇게 떨궈놓는 방식으로 연 단위로 그 해의 그 시점까지의 활동가 정보들이죠. 이렇게 쭉 누적본으로 문서화를 시켜놓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패키지를 써서 회계도 그렇고 회원 정보도 그렇고 DB 안에는 이제 모든 이력 정보가 다 남아 있으니까
현재적으로 이렇게 꼭 필요하지는 않은 중간 정보 같은 게 이렇게 남아 있어서 좀 불편하다. 이게 나중에 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특히 회계 데이터 같은 경우 그럴 때는 딱 픽스된 정산한 정보를 뭐 출력을 한다거나 엑셀로 떨군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픽스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고정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데이터들이 혹시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그 시스템 안에 원래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좀 나쁜 일이 생겨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무슨 조사를 받거나 하게 되면 아 이게 기록이 요겁니다 라고 해서 그것만 보진 않아요. 컴퓨터를 그냥 다 압수수색 해버리지. 일단 두고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모든 흔적을 다 추적 조사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되게 불필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기억도 못해. 언제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가 뭐 오류였어서 내가 수정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소명한다는 거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간에 뭐 별 보존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흔적들 이런 거는 없애주는 게 최선이에요. 없애주려면 근데 스스로 내부적으로 주기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말 결산을 하는 거는 조금 나중에 연말 결산을 할 때 약간 수정되기도 하더라라고 한다면 완전히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연말 정산을 해서 딱 결산을 한 거는 그 다음해가 돼서 고치는 일은 없다. 뭐 이런 식의 룰을 정했다면 연말이 됐을 때는 결산 정보를 월별 결산하고 전체를 다 맞춰놓은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 다 지우시는 거죠. 이제 그 대신 이제 결산 정보를 보고서를 출력을 해놓거나 또는 PDF로 만들어서 공식 문서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뭐 기록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 기록이 믿을 만한 거고 일반 데이터는 계속 수준이 변하는 거고 그래서 기록이라는 게 일반 데이터나 정보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이렇게 말은 해도 실제로 경찰, 검찰, 법원에서의 어떤 조사 과정에서의 증거는 다른 포함이에요. 심지어는 그죠? 우리 기억도 막 꺼내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에 대비를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주변에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될 정도의 그런 이상한 데이터는 없으면 이렇게 좋죠. 얼마 전에도 그죠? 국정원 해킹 사건이 있다 보니까 지웠다. 휴지통이 있더라. 비슷한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고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 초기에 그 사대강이 이제 원래는 어떤 목적이었냐 대문화 사업이었냐 아니냐 우리 실체를 다루는 과정에서 국토부 사무관인가 하는 분이 그냥 지병으로 세상을 떴는데 그분의 PC에 이제 거의 이제 비공개 회의가 국토부의 뭐 국장급 이상의 어떤 뭐 이렇게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이게 실질적으로 대문화다 이렇게 하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관련된 그 회의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돌아가신 그 사무관이 자기 PC에 있는 거를 지웠던 거죠. 근데 그게 휴지통이 있었던 거죠. 그걸 누가 발견했더라? 아무튼 국회의원들이 무슨 조사하다가 이렇게 감사원에서 감사원 감사 때 그 사무관 PC를 가져갔다 거기서 이렇게 흔적을 발견해서 이 회의록이 이렇게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 실체를 밝혀주는 언급이 있었던 회의록이 휴지통에서 건져냈는데 국토부의 공식 의견은 정식 기록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공식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했죠. 근데 사실 원래대로면 경찰, 검찰 어디든 인정하지 않죠. 그것이 어떻게 작성되게 됐냐부터 다 이제 따지고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의미 있는 정보다, 팩트다, 이런 걸 가려내려고 하겠죠. 어쨌든 다루는 사람마다 이걸 기록으로 보고 싶은지 아닌지 달라지긴 하나 우리가 지금 기록으로 구분하기 이런 거를 일관되게 해왔던 거는 단체에서 너무 정보도 많고 문서도 많이 생성이 되고 막 책상도 지저분하고 하니까 좀 남길 거하고 남기지 않고 빨리빨리 좀 처분할 거를 구분하자 이런 의미였던 것 뿐이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또 다른 의도에 의해서 우리 단체의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할 때는 그런 구분이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건 다 너희가 한 일이니까 라고 해서 다 가져가서 볼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불필요한 정보는 빨리빨리 없애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구분된 것도 보존기간이 지나면 적법하게 빨리 폐기해주는 게 좋고, 더구나 기록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 중간 정보들, 오해를 사줄 만한 소지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잘 없애주는 거, 그거를 생활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중간쯤에 보면 이제 법인 관리와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기록 중에 뭐 사업자 등록증, 정관, 부동산 서류 뭐 이런 것들 중에 공공기관에 가면 또 다시 사본을 뗄 수 있는 것들은 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계약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원본 보관하는 것들은 잘 간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자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된다. 어디다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잘 정리를 해야고요. 자, 세 번째 내용을 보면 법적 의무 보존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이런 거 5년간 공개해야 된다. 회계 장부, 증빙서류 뭐 이런 것들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7년 내지 10년 정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타 법령에 이런 게 정의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때로는 개정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관련된 법령을 잘 보고 그 법에 따라 기록물에 대한 보존 기간을 잘 책정해서 관리해줘야 됩니다. 이건 이미 다들 웬만큼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잘 하고 있는지 본인 업무가 아니신 경우에는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이 혹시 없을까? 관리 지원 업무는 지금 당장의 어떤 단체 운영을 잘 하기 위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업무에서 생기는 기록 중에서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뭐 회원 가입서 같은 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자필로 막 써주기도 했잖아요. 때로는 뭐 단체 보내는 메시지 뭐 해서 뭔가 이렇게 힘내라 XX 이렇게 쓰기도 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버리기가 좀 그렇죠. 그런 건 굉장히 소중한 역사 기록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결국 나중에 이제 회원들, 나중에 오비 회원들과 무슨 이벤트 행사 같은 걸 할 때도 그렇고, 단체 역사를 소술할 때도 특히 이제 초창기에 그 단체가 정체성을 잘 확립해가면서 이렇게 고유한 그 업무를 잘 해나가던 그 시기, 막 성장하는 그 시기를 같이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련된 기록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회의록 같은 경우도 뭐 회의록이 다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그리고 또 회의체 종류에 따라 좀 장기 보존해야 될 것들을 좀 선별해서 역사 기록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을 좀 남길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업무에 참조할 수 있는 거는 뭐 한 5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때로는 굉장히 좀 유명하거나 좀 명망 있는 분들의 발언이 아주 생생하게 들어가 있거나 한 뭐 그런 녹취 파일이 있다. 그럼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 기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경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런 뭐 일상적인 지원 업무를 하기도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 자체도 일상적인 이제 이 업무 카테고리에 속할 텐데, 홈페이지 자체도 혹시 기록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홈페이지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죠. 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메일 기록 관리하기. 이메일 기록은 지금 뭐 딱히 고유 업무다, 일상 업무다 가리지 않고 이메일들을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메일, 내가 사용하는 이메일 안에 주고받는 이메일 중에 우리 단체 기록으로 획득해서 관리해야 될 게 있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가들도 이메일을 통해서 중요한 기록을 혹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가, 이런 걸 판단해서 그러면 뭔가 좀 대책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메일 기록은 아마 한 번도 이렇게 뭘 수거해서 관리하신 적은 없고, 물론 개인별로 활동가별로 어떤 프로젝트를 만약에 수행을 하는데 뭐 프로젝트 기금을 준 어떤 재단과 중요한 뭐
의사소통을 이메일로 했다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사실 그 이메일 내용 캡처해가지고 보고서에 반영을 하든가 또는 너무 그 주고받은 얘기 자체가 생생하게 필요하면 그대로 프린트아웃을 해서 첨부를 하든가 뭐 어떤 식으로든 아마 기록으로 캡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것 이외에도 이것까지 기록인가? 라고 좀 놓쳤던 부분을 조금 더 기록으로 이제 확보하는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메일이 뭔지는 다 아실 거고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송을 수신된 정보. 그래서 본문에도 뭐가 쓰여 있을 수 있고 첨부로 여러 가지 자료를 또 덧붙일 수 있죠. 조직 내부에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쓰기도 하고 외부의 뭐 회원이나 또는 타 단체들과 네트워킹 할 때 정보 교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저희가 뭐 질문지를 좀 몇 개 만들어봤는데 현재 우리 단체의 활동가들이 사용 중인 이메일 시스템은 어떤 형태인가? 우리가 내부에 이제 인트라넷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메일 서비스가 같이 있어서 그걸 쓰고 있는가? 또는 뭐 웹 메일 호스팅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 또는 그냥 각자 포털에서 제공하는 이메일의 계정을 가지고 서로 사용하고 있는가? 1번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 내부 인트라넷 자체를 또 호스팅해서 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 단체의 이름에 어떤 그죠? 도메인 명이 다 붙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1번, 2번은 3번 같은 경우는 각자 이제 포털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그 이메일을 외부 사람들과 주고받을 때 우리 단체명 도메인명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약간 불편함이랄까 뭔가 이렇게 대표성 뭐 이런 거는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비용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봤을 때는 아마 아주 다양하게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져요. 2번 활동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뭐 활동 과정에서 이메일을 쓴다는 전제를 줬는데 대부분 다 쓰실 거라고 보여지고 그 활동 내용 안에는 우리 내부에서 뭔가 소식을 공유하는 것도 있겠고 요즘은 카톡으로도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아마 상당 부분은 SNS가 이런 이메일을 주고받던 걸 많이 좀 대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약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조금 더 공식화된 채널을 이메일이라고 생각해요. 카톡을 하는 건 조금 더 약간 인포멀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즉각적으로 빨리 그냥 소통하고 싶을 때는 카톡으로 이렇게 올려버리는데 조금 더 공식화시켜서 남기고 그런 내용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약간 이렇게 정식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보낸다고 할까요? 공식화시켜서 저는 그런 편인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원래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보면 이제 사회학 같은 데서 연구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매체가 나오고 새로운 채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떤 내용은 이메일을 쓰고 어떤 내용은 전화를 하고 어떤 내용은 SNS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 뭐 이런 걸 막 연구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형성이 되죠. 예를 들면 대학에서는 저희 대학원 학생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감히 카톡으로 교수님께 말을 걸어?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초창기에서 카톡해 물어볼 거 있으면 카톡해라고 해도 어떻게 카톡으로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냥 문자 해도 되는데 나 바쁜데 전화 받을 수 없는데 굳이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중 전화가 막 몇 개 와서 전화하면은 그래도 통화를 하는 게 예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채널을 선호할 때는 이런 정도 내용은 이 채널을 쓰는 게 적합하겠다 이런 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르익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각 단체마다 이메일을 이용해서 주고받는 내용, 정보의 수준이랄까, 뭐 방식이랄까, 뭐 이런 게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스로 단체 내에 이메일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그 오라클이라고 하는 외국인 회사 한 8년 정도 근무했었는데, 이 이메일이 외국인 회사는 그냥 전자문서 시스템이 따로 없어요. 결제 시스템 없이 이메일로 다 결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메일에다가 뭐 이분한테 이런 내용을 추진하고자 한다. 뭐 필요한 문서에서 다 어터치해서 보내면 답장이 와요. 부르르.
이렇게 하면 불을 붙을 보면 그게 승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집행할 때 돈이 든다? 그럼 포워드 해가지고 회계부서에 보내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이 이메일 관리에 관해서 이렇게 이메일의 기록이 엄청 많고 그래서 이메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뒤에 보면 이메일 아카이빙 솔루션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오바마 대통령 그 전에도 그렇고 뭐 백악관에서 뭐 이메일을 뭐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뭐 시민단체들이 뭐라고 얘기해갖고 뭐 이메일을 잘 관리하기 했다. 또는 클린턴 여사가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주고받는 메일을 공식 이메일 계정을 안 쓰고 개인 메일을 썼다. 그거 밝혀내갖고 또 이렇게 사과받아내고 그렇게 하는 게 그 미국의 대통령 기록 관리에서 가장 초점은 이제 이메일 모두를 다 아카이브 하나도 빠짐없이 대통령이 주고받은 거는 백악관에서 주고받은 건 다 공식 대통령 기록으로 보죠. 그럴 정도로 이제 이메일이 가장 기본적인 소통 채널이기도 하고 공식적인 채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전자결제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서 뭐 사인 받는 거, 결제 받는 거 다 거기를 통하게 되어 있고 이제 그밖에 이제 그냥 좀 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메일을 쓴다거나 뭐 페이스북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 안에 더 관리할 기록이 있나? 뭐 이런 건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단체는 상황이 다르겠어요. 좀 전자결제 시스템 쓰는 단체는 아마 큰 단체 몇 군데일 거고 대부분은 그냥 아량으로 작성해서 출력해서 이렇게 결제받다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런 경우라면 또 이메일에 의외로 의미 있는 기록이 많이 올라가 있을 수 있죠. 자, 3번 항목 가볼까요? 활동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이메일과 개인적인 이메일을 구분하느냐. 이 활동가 입장에서죠. 뭐 개인 이메일 따로 계정 쓰고 그다음에 우리 단체 도메인 이름 들어가 있는 그거 따로 쓰고 뭐 두 개를 운영하시는 경우는 좀 자주 구분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하나의 계정으로 사적인 이메일도 주고받고 뭐 단체 활동도 그걸로 하기도 하고 그럴 것도 같아요. 선생님은 분리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분리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왜냐면 저는 이메일을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할 때 후임자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 저는 후임자에게 제 메일 내역을 다 전달을 하고 갈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업무 프로세스를 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임자의 기록을 뒤져서 그걸 보는 게 더 편하다는 게 저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치밀하시군요. 다른 간사들은 모르겠어요. 확실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선생님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메일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주고받은 그 과정을 이메일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일이 진행됐구나 알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는 건데 선생님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남겨줘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혹시 참여연대 전체적으로 우리 이메일을 이런 식으로 관리합시다. 이런 식으로 업무 임기할 때도 그게 이제 내 개인이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한 거니까 이메일도 이렇게 인수인계해서 넘겨줍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다 이메일로 물론 회의도 하고 뭐 만나서 뭐 이렇게 문서 작성도 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새로 이제 컨펌 받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실행한다 뭐 이렇게 고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의 다 이메일로 기반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왜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메일을 안 읽는 사람들 왜냐면 자기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지금 안 읽은 메일이 3,000개 막 이렇게 뭐 1,000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메일 백업 시스템을 뭐 받아가지고 그거를 남기도록 한다라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걸 그렇게 후임자가 이걸 받아가지고 전임자한테 그걸 물어본다고 한들 이 사람이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기록으로서는 보관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걸 다시 증폭하자면 선생님도 아마 선생님 메일을 그대로 다 쌓아놓지는 않을 거고 선별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선별이 이루어진 이메일
기록이라면 의미 있겠죠. 근데 선별을 한다는 건 항상 누군가의 노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메일을 3,000개를 안 읽었는데 그걸 언제 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네.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3번에 활동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이메일과 개인적인 이메일을 구분하고 있는가. 아마 본인은 구분은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지만 잘 아는 누군가가 공적인 일 때문에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공적인 일도 써요. 그런데 뒤에다가 사적인 내용도 써요. 그래서 그 안에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기록을 캡처해서 남긴다면 이 뒷부분은 지워야 되는데 막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별해서 이메일 중에 뭐 몇 개라도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경우에는 손대서 이렇게 막 또 변경하고 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근데 그 이메일 단위로 남기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평소 이메일을 쓸 때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할 때는 공적인 내용만 쓰고 사적인 메일은 또 따로 필요에 따라 쓰도록 이렇게 아예 그 업무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이메일을 사용하는 패턴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것까지 안 되면 오히려 그런 사적인 내용이 섞여 있을까봐 또 남기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 우리 단체에서 중요한 소통 도구다. 그 안에 중요한 기록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이렇게 이메일을 사용하는 방법 공적인 내용을 사적인 내용을 구분하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규율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저의 제언이고요. 4번에 이메일을 사용한다면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비율이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이제 단체에 돌아가서 우리 이메일 관리 좀 잘 해볼까? 라고 한다면 각 활동가 분들께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사적인 이메일과 업무용 이메일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이건 본인은 아시죠? 본인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6번 그 기준을 공식화 시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 중요한 기록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뭐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적인 내용은 공적인 것만 모아서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어떤 전통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번은 이제 개인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업무용 메일 중에 이게 좀 기록을 좀 남겨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게 전체 내가 사용하는 메일의 몇 프로 정도나 될까라는 겁니다. 물론 보존 기간을 설정해서 뭐 5년이나 10년 정도만 보존했다가 없앨 기록이 있을 수 있고 이건 연구에 좋겠다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조사들을 조금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메일을 뭐 건수로 해서 퍼센트를 할지 거기 어태치된 문서를 생각해보면 또 양으로 질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되게 복잡한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보시고요. 8번 우리 단체 업무 기록 중에 이메일로 생산되는 기록의 비율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메일에 대한 의존도가 단체마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공식적으로 뭐 보고서, 뭐 문서, 회의록 뭐 이런 식으로 탁탁 정리하는 그런 룰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메일하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주 작은 단체들이 그러기도 하는 걸 보여요. 뭐 사실은 이제 뭐 약간 공식화된 의사결정이 된 그런 문서들은 게시판에 어디 가면 다 있어. 또는 자료실 뭐 이런 게시판을 만들어서 다 올려놓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다른 곳에 있다기보다는 이제 홈페이지 서버에 어디 올라가 있거나 또는 뭐 이메일 안에 각 개인이 그 이메일 계정에 나한테 메일 해서라도 올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자기 메일에만 두는 경우는 공유가 안 되니까요. 그죠? 공유가 안 되고 그럼 단체 전체적으로 어떤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기록 관리의 첫 출발은 뭔가 이렇게 기록인 것과 아닌 것 구분하기부터 시작해서 관리하는 방식을 표준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팀 단위나 전체 단체 단위에서 그 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어딘가에 누구나 아는 그 위치에 기록이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비밀 기록 빼고 어딘가에 있도록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본이니까 이메일 계정에 각자 갖고 있는 거는 이거 드러내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으로 가볼까요? 이메일에 담기는 기록이 그러면 다른 기록과 비교했을 때 좀 좀 별도의 특성이 있을까요? 그건 그거겠죠. 사실 어태치 시키는 그러니까 첨부 파일은 기존에 다른 일을 하면서 만들어진 문서나 그죠?
뭐 보고서인 거 이미 만들어진 문서를 어태치 하는 경우가 뭐 거의 80% 이상일 것 같고 요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아주 초안의 형태로 뭔가 만드는 문서 이런 게 많을 것 같고 이제 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서로 이제 협상을 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본문에 쓰는 게 일반적이죠. 본문에. 그래서 그럼 본문도 기록의 일부일 거냐 아니면 첨부 파일만 기록으로 남는 게 필요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도 좀 필요하죠. 되게 이제 본문도 되게 중요하죠. 본문에 어떤 내용으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있었는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 질문지 밑에 이렇게 보면 자, 이메일을 많이 쓰는데 그 이메일로 주고받은 모든 건들이 다 기록은 당연히 아니죠. 이것 역시도 우리가 1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업무 활용적 가치나 증빙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서 선별을 하셔야 되고 이게 기록이야 라고 생각되는 것만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안정적인 이메일 서버를 쓰는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 단체 같은 경우도 그런데 자꾸 용량이 쿼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자꾸 이렇게 작성하니까 쿼터 추가됐다고 자꾸 2번이나 늘렸는데 또 추가될 것 같아요.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빨리 없애야 되는데 없앨 걸 없애야 되는데 계속 키핑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쿼터에 대한 압박에 시달려서 휙 다 없앴는데 아이고 이거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빨리 삭제할 것과 완전 삭제할 것과 그죠? 삭제와 완전 삭제는 다르잖아요. 휴지통에 남아있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그거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리하는 습관 들이도록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메일 기록 관리하기 뭐좀 기본적인 원칙 같은 걸 보자면 업무 메일과 사적인 메일을 구분하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 계정은 똑같은 걸 쓰더라도 본인 그 활동가 본인 스스로가 업무용으로 주고받는 메일과 내가 지금 사적으로 소통하는 거야라고 하는 것과를 스스로 그 건단위로 잘 구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업무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중에 기록을 획득해야 될 게 고려가 돼야 되겠죠. 이메일 기록 중에 주고받은 것 중에 요 내용은 내가 기록으로 획득해야겠다라고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는 아마 이렇게 되게 이메일 시스템에 보면 함을 따로 만들 수 있게 해가지고 그 함에다가 우리가 앞에 단체의 업무 활동명 쭉 대기능, 주기능, 순위를 썼던 거랑 비슷하게 프로젝트명 같은 걸로 함 만들어 놓고 그것과 연관되는 거기를 옮겨놓고 막 이렇게 관리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보관하는 건 이메일 시스템에 이제 보관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나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체 기록으로 관리한다는 거는 그때 이렇게 뭐 이런 종이 기록 같은 이런 편철을 해서 어딘가에 기록물 철명까지 써서 이렇게 놓듯이 그래서 누군가 와서 볼 수 있듯이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어딘가 꺼내놔야 돼요. 전자기록이면 뭐 공유 폴더에다 어디다 놓든지 아니면 종이 문서면 이렇게 출력한 거를 어디다가 편철해서 놓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기록으로서 내부적으로 공유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메일을 기록으로 저장하거나 이제 획득하는 방법 중에는 본문과 첨부 문서를 그대로 출력해서 종이 문서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등록번호 부여하고 그 메일과 연관된 기록물 철에 갖다 이제 편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문이나 첨부 문서를 첨부 문서대로 본문을 PDF로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들 수 있죠. 만들어서 우리 공유 폴더 만들어 놓은 곳에 적정한 위치에 각각 카피해 넣는 방법 있을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자면 메일 시스템마다 이렇게 뭐 내려받기 기능 그런 메뉴들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뭐 EML이라고 하는 포맷으로 다운을 받게 되면 그 밑에 이제 화면 캡처해 놓은 것처럼 그냥 PDF로 한 거는 PDF에 그냥 이미지 형태로 위에 그 이메일의 헤더 정도 이렇게 보이고 본문 보이고 뭐 이런 형태의 이미지 형태로 보이는 거죠. 근데 EML로 다운을 받고 EML 뷰라고 하는 걸로 보게 되면 그 메일이라는 게 원래 보낸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고 제목이 있고 본문이 있고 혹시 첨부 파일 있으면 첨부 파일 보여주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 구조대로 읽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례를 들어준 것처럼
그 아래쪽에 보면 파일명은 뭐 미량 경과적 EML 파일로 다운받아진 거고 바이트 수는 얼마인데 from 열심히 지우셨네요. 그 밑에 이름이 있는데 네, 이보아 씨가 보면 from은 이보아, to는 주현미에서 본문 내용이 있죠. 이거 재밌잖아요. 수고 하옹 물결. 사실 이제 이메일을 이렇게 캡처를 하면 나중에 이제 역사 기록으로 이 이메일을 볼 때는 그죠? 이메일 본문에 아 이보아 씨랑 주현미 씨는 굉장히 친했나 보다. 수고 하옹 하고 이렇게 물결 씨가 있고 하는 어떤 그 과거의 활동가들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 친밀도 뭐 이런 거를 보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그 당시 활동가들은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았나, 그 이메일 본문에 글을 쓸 때는 어떤 문체로 썼나, 뭐 이런 것들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메일이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 근데 여기 이제 사례로 들어드린 인크립토매틱이라고 하는 이제 뷰어, 이거 단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거고, 뭐 EML 포맷으로 이메일들을 다운받아서 보면 뭐 이런 장점이 있다. from to 뭐 이런 송수신자 본문과 첨부를 구분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볼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렇죠. 스크린샷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본문 그 내용 보여주는 거 그대로 이미지로 저장을 하고 첨부 파일을 따로 내려받기를 해서 이렇게 묶어서 이게 한 건이니까 쭉으로 묶든지 해서 묶어가지고 관리해 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 오썸 스크린샷이라고 하는 얘는 이제 플러그인으로 분석을 하니까 크롬 브라우저에 어태치가 되어 있으면 지금 보고 있는 이메일을 바로바로 이미지로 PNG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이 어떤 방법을 쓸 건지는 그래도 조금 그 단체 내에서 통일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EML 파일로 받을지, 이미지 파일로 받을지 이런 것들을 통일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메일 아카이브 솔루션 이런 것들은 좀 비싼 거예요. 미국처럼 이메일이 주요한 의사결정 수단이자 뭐 전자 결제를 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한다면 이메일 통째로 관리하거든요. 통째로 그 안에 있는 기록들 중에 정말 불필요한 것들은 알아서 이제 지우게 하고. 근데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내가 내 계정에서 내가 내 메일을 지우잖아요. 그렇다고 서버에서 다 지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지워도 서버에서는 완전히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서버 자체를 통으로 이메일을 아카이빙 하는 경우에는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불필요한 건 지우고 그걸 안 볼 수 있죠. 안 볼 수 있지만 서버에 다 나와 있어서 무슨 뭐 소송이 걸리거나 하게 되면 그거를 다 증거물로 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메일 아카이빙 솔루션을 쓰는 정도는 굉장히 큰 단체 그리고 이메일 기록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고가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 이런 솔루션도 있어요. 뭐 로터스 노트 같은 이제 그룹웨어를 쓰는 경우에는 이제 미국은 이메일을 많이 쓰니까 이런 그 문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필요한 인트라넷 기능을 다 갖추고 있음과 동시에 이메일을 사용하면서 이 첫 번째 그 네 개의 그림이 있는 것 중에 왼쪽 위에를 보면 메뉴에 아카이브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아카이브를 한다는 게 이제 얘를 좀 잘 보존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아카이브를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보고 있는 그 메일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저장이 되면서 동시에 오른쪽 아래쪽 그림을 보면 메뉴에 아카이브를 열었더니 아카이브 뭐 드래그 드랍 등등 이렇게 메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카이브를 한다는 거는 아카이브를 하면서 이 메일은 다 공유해도 좋아. 또는 이 메일은 나와 우리 팀장님만 봐야 돼. 이렇게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설정을 해두면 다 만약에 공유해도 좋은 거다라고 한다면 이 아카이브라고 하는 그 폴더에 가보면 여러 그 조직원들이 공개해도 좋겠다고 아카이빙 해놓은 이메일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이렇게 메뉴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 우리가 뭐 웹메일 같은 거 쓰거나 할 때는 이런 기능은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방법이 필요한데 또는 뭐 우리가 쓰는 그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이제
문서함, 그러니까 이렇게 메일 함을 우리가 개인 함을 만들 때 부서 공용 함부터 만들 수 있게 해주죠. 그런 기능을 쓰면 내가 받은 이메일이 있으면 그거를 나의 개인 메일함이 아니라 부서 공용 메일함으로 옮겨주면 그 부서에서는 그걸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공유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건 있습니다. 이 메일 서비스가 갑자기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웹메일을 쓰는 경우. 저는 뭐 옛날부터 이제 엠파를 썼었는데요. 이제 메이트로 이제 흑백이 되면서 저도 원래는 엠팔닷컴인데 엠파스닷컴을 쓰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엠파스닷컴을 쓰고 있죠. 그런 식으로 막 억지 개명을 막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회사들이 계속 부침을 거듭하면서 안정적이지 않아요. 어딘가에 그런 데다 맡겨놓는다는 것 자체가 특히 단체 기록이 전체 어딘가에 외부 서버에 그 맡겨져 있고 거기에 운명에 따라서 그 기록이 다 한꺼번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는 건 되게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안전하게 하려면 현재 상태 이메일 서버에도 두지만 필요한 것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프린트아웃을 하든지 아니면 PDF 같은 형태로 다운을 받아서 우리 기록 저장소에 따로 이렇게 두는 거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 같습니다. 자, 8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메일 서비스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사업별이나 업무별로 메일 함을 만들어 놓고 이메일을 송신할 때나 수신할 때나 그 관련된 이메일을 그 특정 함으로 옮겨놓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이걸 이제 좀 표준화시키려면 그 메일 함을 만들 때 그 함의 명칭, 그렇죠? 명칭을 만들 때도 우리가 이 강에서 얘기한 것처럼 업무 기능 분류명 또는 프로젝트명에 따라서 공통되게 만들게 하면 나중에 각 개인별로 받은 이메일도 합칠 때 되게 용이하게 합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이 이메일의 특징 중에 또 하나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 사람은 리플라이를 했어요. 내가 우리 팀원하고 팀장님하고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포워드를 했어요. 근데 팀장님 뭐라고 또 리플라이를 했어요. 그거를 다시 저쪽 포워드해서 저 사람한테 보냈어요. 그렇죠. 원래 이메일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계속 붙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보낸 이메일, 받은 이메일, 포워드한 이메일, 또 받은 이메일, 또 보낸 사실은 이제 그 이메일 여러분 쓰고 계신 이메일 서비스를 잘 봐야 되는데요. 포워드라는 원래 이렇게 받은 거를 전달하는 거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묻어가잖아요. 근데 리플라이는 어떤 이메일 시스템은 원래 내용 그대로 보여주고 거기에 리플라이하는 내용 쓸 수 있게 해주고요. 어떤 경우는 예전 게 없이 그냥 가기도 해요. 또 포워드는 전부가 그대로 다 가는 게 기본이지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선택해서 또 없앨 수도 있죠. 근데 리플라이는 기본으로 전부가 안 따라붙어요. 그런 특징을 이제 이메일을 많이 쓰셨으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는 그거죠. 내 메일함에 그게 다 이렇게 이력이 다 남아있고 점점점 뭐요? 이렇게 예전 거 내용 다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 다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최종 것만 있어도 언제 받았었고 저 밑에 보면 언제 받았었고 이게 리플라이가 이렇게 됐었고 포워드가 됐다. 이게 이력이 남거든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는 예전 이력이 안 따라붙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리플라이는 좀 문제가 있다. 포워드는 모든 내용이 남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리플라이 된 것들은 따로따로 좀 더 관리를 하면서 중간중간 몇 개의 버전을 남겨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최종 하나만 남겨도 그 안에 히스토리가 다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기록을 처음에는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마다 관련된 걸 전부 다 그 관련된 메일함에 다 넣어놓으면 되죠. 넣어놓고 나서 이 사안 자체가 이제는 다 끝났다. 사안 자체가 완전히 종결됐을 때 그때 이제 그 메일함에 들어가서 중복된 것을 제거하기 쭉 하시고 불필요한 거 제거하기 하신 다음에 남은 거 그것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출력을 하든 PDF로 만들든 EML로 다운받든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원본을 붙이지 말라고 꼭 얘기를 하거든요. 원본을 붙이지 말고? 네, 그러니까 그 답장을 하거나 포워딩은 그냥 전달하는 것을 그냥 붙여야 되는데 상대가 메일을 보냈을 때 내가 답을 할 때
계속 꼬리를 이만큼 붙이지 않도록 그거 다 지우고 다 그러면 삭제하고 그거에 대한 답만 반드시 보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메일 보면 본문은 굉장히 짧은데 꼬리 이만큼 달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자료를 남기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신경하게 신경 써요. 그냥 답장하느라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낼 편지함이나 이런 게 저장을 했고 꼬리는 반드시 자르도록 얘기를 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필요할 때는 원본이 이렇게 쫙 붙은 게 있으면 좋긴 한데 네. 이게 모두가 공유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걸 최종으로 다 붙어서 갖고 있어야 전체 기록으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최종판이.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서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달고 있고 어딘가는 조금만 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각조각 모으니 그냥 그 알짜 내용만 본문만 갖고 있는 것들을 개별로 하는 게 저는 같더라고요. 단체마다 상황이 네. 좀 다를 것 같으네요. 그래서 잘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외국인 회사 다녔다는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회사는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끌고 다녀요. 왜냐면 그게 히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력이 중간이라도 빠졌으면 안 믿어요. 그래서 항상 끌고 포워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번 어쨌든 그 최종 것만 남기면 그걸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메일이 여러 개를 쪼개져 있으면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열어봐야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각조각 돼 있으면 중간에 뭔가 누락된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또 의심을 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마 단체마다 이메일을 이런 식으로 쓰세요. 이게 내부 규칙을 정하신 거니까 정한 거에 맞춰서 기록 건들을 이렇게 잘 남기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내용 가볼까요? 근데 좀 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해야 될 게 너무 많아. 활동가 될 때 그동안은 자기가 편의에 따라 업무 필요에 따라서 매일 열심히 보내고 했는데 이제는 이럴 때 말이지. 이렇게 보내고 사실 이제 제목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처음 제목이 이제 조금 그 사안에 부정확하게 달렸을 때는 그 뒤에 앞에 또 FWRE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제목만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사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죠? 근데 이제 포워드 하거나 하면서 또 이렇게 제목을 또 바꿔주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본문 안에 가면 최초의 제목이 있고 이제 중간에 이제 바뀐 제목이 또 오기도 하고. 결국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런 걸 이제 만약에 돌아가셔서 이제 내부 활동가분들께 우리 이렇게 이메일을 씁시다. 이렇게 해야지 기록 관리도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매 분기마다 또는 반기마다 연마다 이렇게 이메일도 한번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한 20-30% 되겠죠.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그래도 몇 분이라도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메일 쓸 때마다 신경 쓰여요. 근데 그 신경 쓰임이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얘기가 전부 그렇거든요. 프로젝트 할 때, 회의하실 때, 시청각 기록, 모든 얘기가 다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실 때 먼저 기록화 방안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일이 갖는 의미나 중요성이요. 현재 이 일에 대해서 나중에 똑같이 재현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일이 중요했었던 거니까 상징으로라도 남겨야 될지 이런 걸 미리 판단하시고 그러면 어떤 기록을 꼭 생산해야 될지 좀 기획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일을 하세요. 하면서 누군가 담당자를 꼭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록을 사진이라도 찍게 하든지 거기서 만들어지는 회의록 기타 등등의 문서를 잘 수거해가지고 관리하게 하세요. 결국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모든 일을 할 때 여기 중요한 기록이 뭐가 생길 수 있을지 뭐를 우리가 기록을 남기는 게 필요할지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늘 그냥 평소에 늘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딱 자리 잡지 않으면 기록 관리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메일 쓸 때도 그냥 늘 활동가분들이 기본으로 그래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 될 수도 있으니 그래서 제목도 좀 잘 잡아주고 뭐 본문에 써야 될 내용 잘 써주고
첨부할 것도 정확하게 잘 첨부해주고, 사실 첨부 파일의 이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록으로 관리할 거에 대해서 파일명 규칙을 막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거가 첨부되는 게 이제 그게 잘 관리되는 문서면 그런 명명 규칙으로 싹 잘 붙겠지만, 그냥 대충 또 생각한 거면 막 이름도 막 중구난방이잖아요. 좀 되게 헷갈릴 수 있죠. 그러면 평소에 모든 거 하나하나를 할 때 그런 우리가 정해준 명명 규칙부터 뭐 분류하는 방식 뭐 이런 거를 다 염두에 두고 있으면 그렇게 좀 잘 지켜질 거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잊어버리면 금방 또 망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활동가분들에게 이 기록 관리를 얼마나 그렇게 이제 염두에 둘 수 있게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을 거냐, 그런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활동할 때 아예 이제 염두에 두어져 있으면 그때그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똑같이 하는 건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규칙에 맞춰 한다는 것 뿐인데, 그게 잘 이제 누적이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일단은 내부의 그런 규칙 같은 거를, 지금 이메일도 사용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일 것 같다. 이게 제일 활동가들을 좀 덜 번거롭게 하면서도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걸 꼼꼼히 설계를 하셔서 계속 주지시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그걸 정착시키는 데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좀 다른 얘기로 뭐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드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이 정부 3.0 이걸 강하게 이제 푸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을 이제 개정하면서 거기에 하나 더 넣은 게 뭐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국장급 이상이 결제한 문서는 공개할 수 있는 문서들에 대해서는 즉시 공개하도록 해서 원문 공개 서비스라는 걸 하잖아요. 제가 이제 딱 생각이 들었어요. 이 원문 공개 서비스가 딱 시작이 되면 공무원들이 문서 만드는 방식이 달라지겠구나.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공공기관에 가서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원자력 안전 기술 프로젝트를 할 때 뭐 고리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된 뭐 심사 보고서를 만들었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평소에 만들던 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공개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제 원문 공개도 전에 하기가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왔는데 내부에서 논의하다가 그래 공개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문구 손봐야 돼. 다시 결정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닌데 이거를 자기네들끼리만 본다고 생각하고 항상 써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많이 봐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보는 거고 우리와 한수원이 보는 거다 생각하고 항상 문서를 쏘은 거죠. 시민이 볼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서둘러.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은 그거예요. 뭐 내용을 그렇게 고치는 게 아니라 내용을 고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문구와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쓰는 전공 용어 그거 이렇게 나가면은 잘 이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그 설명도 붙이고 이런 식의 친절함을 더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을 고쳐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것만 봐도 원문 공개가 딱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자기네 안에서만 이렇게 행정 절차에 따라서 그냥 결제 받으면 시행하면 되는 거고 일을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 과정을 시민들에게 순간순간 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느껴지는 거죠. 그거 보고 또 누가 전화할까 봐. 별로 잘못한 건 아닌데 조금 어려운 말이 들어가 있거나 설득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연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부담스러우니까 좀 더 설명적으로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불편하다. 그 문서 만드는 게 이전하고 다르다. 더 길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단체에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내 후배가 이걸 업무 참조에 쓰겠지 또는 우리 회원들이 뭐 이거를 와서 또 더 열심히 많이 보게 되겠지 또는 10년 뒤에 일반 시민들이 또 이걸 우리 단체의 기록을 또 보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와 그냥 지금 당장에 일을 처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할 때하고 아마 이렇게 문서 작성하는 톤이랄까? 뭐 방식이나 뭐 이런 게 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만 보고 내 주변의 팀원들끼리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범위 이해 당사자들이 볼 수 있는 거다. 보는 거다.
그들에게 내가 소명하는 거다, 설명하는 거다, 그들에게 내가 보고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기록을 만들고 관리하는 그런 분위기랄까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기록 관리를 한다는 거.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다 좀 약간의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래야 성공적으로 기록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페이지 아래쪽에 이메일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단체 대표 메일 관리 부분이 있죠. 인포 골뱅이 어쩌고, 어드민 골뱅이, 또는 오피스 골뱅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실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다 담당자가 정해져 있기는 하죠. 그래서 항상 그걸 수시로 체크를 하고 관련된 거를 담당자한테 연결을 시켜주고 포워드 해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답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처리를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는 거 말고 여기로 온 내용 중에서 의미있는 것들을 기록으로 잘 또 이렇게 남기고 계신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기는 방법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한번 좀 시간을 쉬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